자, 이제 교과서 100쪽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대값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분산도 기호로 vx라고 표현한다는 거 알아야 되죠. 이때 기대값의 정확한 뜻은 교과서 77쪽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확률 변수 x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확률 p들을 xi, pi 두 개 곱한 것을 다 더해주는 것. 이것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과서에는 x1, p1 더하기 x2, p2 끝까지 확률 변수 개수만큼 x, p 값들을 다 더해준 것을 의미하죠. 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x라는 칸에 적힌 이것들이 확률 변수 x1, x2, x3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지우면은 지금 얘가 x1, x2, x3 여기 확률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p1 그리고 p2, p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는 말은 즉 기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x, p들을 다 곱한 걸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표에서는 그냥 이렇게 세로로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 2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1 따라서 다 정리하면은 그냥 2가 됩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기대값 구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세로로 곱해서 더해준다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정확한 뜻은 우리 교과서 77페이지에 나와 있고 뜻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정확한 뜻은 좀 어렵지만 확률 변수에서 이 녀석의 평균만큼을 빼준 이게 편차라는 것인데 편차의 제곱에 관한 기대값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워서 잘 쓰지는 않는다고 했죠. 대신에 계산하기 훨씬 쉬운 공식이 있는데 교과서 79쪽에 보면 분산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원래 x의 기대값의 제곱만큼을 빼주면 이게 실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이제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 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간 거죠. 그 말은 이게 다 x제곱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x제곱과 그에 따른 확률들을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에서 쉽게 구하려면 그냥 이 위에다가 x제곱의 값을 다 일일이 적어 두라고 했습니다. 1, 그리고 2 제곱하면은 4, 그리고 3 제곱하면은 9죠. 그래서 나머지 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면 여기 있는 이 x제곱들과 확률, x제곱들과 확률, x제곱들과 확률 이렇게 세로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9 곱하기 5분의 1 다 계산하면은 5분의 22가 되죠. 이제 여기에서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원래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대입만 하면 5분의 22 마이너스 4가 되어서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표를 통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거 당연히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까지 구하고 나서 이거 분산이라고 답하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이 공식을 기억을 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평균은 기대값과 똑같죠. 다음 분산, vx,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만 알면 되는 건데 이항 분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때 왼쪽에 오는 숫자가 이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똑같은 이제 시행을 n번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확률을 p 쉽게 얘기해서 n을 시행 횟수 그리고 p를 확률이라고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에는 기대값은
정의대로 일일이 x, p들을 다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n 곱하기 p를 한 게 기대값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 분사는 npq를 3개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q는 1-p입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간단한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과서 85쪽 봐가면서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떠나서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항 분포를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n이 100이고 p가 4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평균은 np인데 따라서 10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고 분사는 npq니까 10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해서 4분의 75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분사는 저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75의 전체 루트 씌워서 간단히 처리만 하면 이제 답은 나옵니다. 공식만 알 수 있으면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고 항상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에 잘 모르는 상수 하나, 뭐 a나 k 같은 걸 집어넣고 꼭 구하라고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전체 확률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른쪽에서 복습을 하고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와서 이제 한 큐에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란 확률을 구할 때 쓰이는 함수인데 이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 끌어온 y =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이러한 x의 이제 확률은 예를 들어서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곧 무엇과 같느냐? x값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이루어진 이 넓이가 곧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과 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률 밀도 함수의 뜻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래프와 x축으로 이루어진 이 넓이가 곧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성질을 더 소개할 텐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항상 확률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같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확률인지라 전체 확률은 항상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확률 변수 x값 지금 a부터 b까지라고 나와 있죠. a부터 b까지 전체 범위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번과 같은 문제는 주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확률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y = fx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차 함수인 직선이 나오겠죠. x값은 0부터 1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0,0을 지나고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면은 1,2a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fx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이루는 전체 범위에서의 넓이는 1이 되어야 되므로 이 전체 넓이가 뭐여야 된다? 1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큼을 그냥 식으로 적어보면 결국 이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죠?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2a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a 이게 삼각형 넓이인데 얘가 뭐다? 1이다 해가지고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상당히 흔하고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정도 오면은 이번 시험 범위의 메인 테마쯤으로 오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면은
이번 시험 범위는 큰 틀을 머릿속에 구조를 잘 짜두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 변수 x가 이산이다, 연속이다 일단 나누어 주고, 이산의 경우에는 그냥 표나 뭐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뭐 간단한 문제 그런 거는 뭐 간단히 맞춰주고,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항 분포가 아니면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인데 뭔가 복잡하다 하면은 혹시 이항 분포인가, 특히 이 확률 변수가 뭐뭐에 관한 횟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걸 만족하는 물건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거나 또는 뭘 만족하는 사람 수 이런 걸 x로 잡았을 때 혹시 이항 분포인가 의심을 해보라 했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속의 경우에도 원래는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이 실생활이 얼마나 다양한데 당연히 다양한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확률 밀도 함수 fx의 성질에 관한, 그냥 뭐 전체 넓이가 1이 되면서 1이 됨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 식이 뭔지는 복습이 안 돼서도 뭐 아직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세 개 분포 사이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하거나, 이거는 NP고 이거는 NPQ죠. 아니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정규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규 분포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또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표준화 했죠. 표준화는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녀석을 z라고 해서 바꿔서 푸는 거죠. 그래서 싹 다 이걸로 바꿔 푸는 문제입니다. 이항 분포가 나와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고, 정규 분포로 나오고 확률을 구하라고 해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이까지 바꿨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이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항 분포 나왔을 때 어떤 요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은 정규 분포로 바꾸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규 분포가 나왔다. 그런데 요런 걸 물어본다.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푼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이제 어떤 분포이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다면은 이제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만 잘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를 어떻게 바꿔야겠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과서 95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복습을 잠깐 해보면 어떤 정규 분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나온 이 녀석을 새로운 확률 변수 z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즉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즉 표준 정규 분포가 되죠. 이렇게 바꾸어서 모든 표준 정규 분포는 표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가 되겠죠. 이렇게 확률 변수를 바꾸어 주는 과정을 뭐라고 했더라? 표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푸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나란히 평균을 빼주고 나란히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이때 참고로 여기 있는 것도 9를 웬만하면은 3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확률 변수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죠.
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었으면 여기서부터는 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는 항상 평균값, 즉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Z가 1 이하의 확률은 이제 1이 여기쯤 있으면은 이 녀석의 값은 지금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표에는 항상 이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값은 표에, 저기 교과서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것에 나와 있는데, 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0 이상 어떤 값 이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고, 우리는 여기 1에 관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항상 0 이상 어떤 값 이하의 확률만 다 표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런 거는 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지금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찾으려면은 이게 이제 1이 될 때를 찾아야 되죠. 여기 보면은 1.0이 있을 거고 여기 0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과 0이 만나는 점에서의 값을 읽으면은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죠. 아마 0.341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0.3413이라는 겁니다. 제 반면에 이 넓이는 그냥 그래프 자체가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거는 전체 확률 1의 뭐다? 전체 확률 1의 절반인 0.5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녹색 부분의 넓이는 이 0.5랑 0.3413을 더해준 값이 됩니다. 식으로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더해줄 거고, 얘가 전체 확률의 절반이니까 0.5, 요거는 표에 나와 있는 0.3413이 되어서 더하면 0.8413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면 됩니다. 자, 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등식의 양변에서 똑같이 평균만큼 빼주고 표준 편차만큼 나누어주면 내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의 표준 정규분포 확률이 되겠죠.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 0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 녹색과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더한 게 이제 내가 구하는 넓이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녹색 넓이는 또 뭐하고 같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대칭시킨 넓이인 0부터 3까지의 확률과 같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됩니다. 표에 보면은 요게 0.4987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두 번째 게 0.477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덧셈만 잘하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좌우가 대칭된다는 성질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FZ는 항상 이제 Y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 K랑 마이너스 K가 있을 때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히 넓이가 똑같다 라는 것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부터는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응용 문제야말로 사실은 영상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4번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건데 원래, 근데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항상 4번까지가 제일 높아요. 그러나 5번부터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용 문제일수록 잘못 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